네, 뉴욕 증시의 흐름이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그동안 계속 우려가 됐었던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었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또 국내 증시 이제 화요일장 열리기 전에 어떻게 연결해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사님의 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에서는요, 경기 침체가 이제 될 만한 우려가 많이 좀 완화됐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의 첫 거래일, 그러니까 이번 주 첫 거래일은 약간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침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전일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걸 여전히 느낄 수 있는데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6월 달 들어서 굉장히 좀 심해졌습니다. 6월 들어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5월에 빅스텝 했었죠. 근데 5월에 빅스텝에 이어서 6월에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얘기 때문에 이 물가도 잡아야 되겠고, 근데 물가를 잡자니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되는 것 아니냐.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이 시장의 자금이 줄어들면서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도 시장이 싫어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경기가 침체된다. 실적 자체가 깨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게 경기 침체였는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 6월 달 들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반영을 했었고, 국내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전일 매수를 하긴 했지만 전일 포함해서 2거래일만 매수하고 전부 다 매도를 하는 이 외국인들의 이런 극단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5월 마지막 거래일 본다라면은 이 2685포인트, 국내 증시 기준으로 보면 2685포인트였는데 2300까지 갔었죠. 2300 초반까지 가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주요 인사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사실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지난주에 시작이 되긴 했었는데, 지난주 초부터. 근데 이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먹힌 날이 이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지표들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는 지표들도 나왔고요. 우려감들이 좀 완화되고 있었고, 이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해서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 좋은 모습으로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전일 밤에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이틀 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이틀 동안 한 3.7% 정도 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7%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한 이 정도 상승을 했죠. 좀 너무 많이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좀 확연히 달라진, 어느 정도 좀 편안해진 그런 모습들의 이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인사들의 발언 덕분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완화됐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거는 또 국내에서도 당연히 좋은 재료로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연결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이 달러,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떨어졌죠.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일도 달러원 환율이 크게 하락을 했죠. 1,300원을 조금 넘었던 이 환율이 이제는 이 1,200원, 1,280원대까지 1,286원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더 약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 6월 달 들어서 거의 매도만 보여줬던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일처럼 크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는 이성을 찾았습니다. 이 공포에서 정신을 차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성을 찾고 보면 미국 증시, 국내 증시, 특히 국내 증시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 상당히 높거든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포감에 매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이 부각이 되면서 이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환시장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조금 더 달러 쪽에서 개선이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수출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 환율만 놓고 봤을 때는 수출주들이 조금 나빠질 수는 있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데 이제는 환율에 대한 영향이 전보다 덜 받죠. 우리나라 대기업들,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의 주요 공장들이 이제 외국에 포진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수출주에 있어서 달러원 환율만 봤을 때는 이 환율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 대해서 침체가 아니라 경기가 좀 더 좋아진다. 지금 우리나라 이 수출주들이 환율에 따라서 환율이 사실 저렇게 됐으면 수출주들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는 이런 부분들은 경기 침체였는데 경기 침체 우려감이 완화되는 부분들은 실적에 있어서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가 생각보다 덜 나빠진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가적인 면이나 그리고 이 마진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판매가 좀 더 늘어나면은 이 마진, 이 이익단 자체는 좀 더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큰 그림으로 또 그리고 기업의 생산 환경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런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자, 여러 가지로 골라오신 것 같은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한 종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입니다. 정유 쪽이네요. 또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대형주, 뭐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뭐 전반적으로 다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자, 우선은 S-오일과 연결시키는 이유부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미국 증시에서도 정유주들 좋았고요. 국내 증시도 전일, 뭐 사실 전전일도 그렇고 정유주들 뭐 뿐만이 아니라 대형주들 다 좋은 모습 보여줬죠. 정유주가 사실은 최근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약점은 경기 침체와 시장 자체의 하락이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진다라면 국제유가, 정제마진 지금 너무나도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완화가 된다. 마지막 남았던 이 약점이 없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주가가 사실은 좋았습니다. 근데 6월 시장의 급락과 함께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좋습니다. 그리고 1분기 사상 최대인데 2분기도 사상 최대입니다. 실적 굉장히 좋다라는 점. 그리고 이 배당이 좋습니다. 고배당인데 외국인들이 돌아온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을 때에도 S-오일은 대체적으로 좋은 수급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외국인들이 이 환율에 대한 메리트도 느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S-오일의 수급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랑 그대로 연결이 되네요. 이제 침체라는 그런 악재가 사라지니까 S-오일 쪽에 포인트를 잡는다. 이런 관점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S-오일에 대한 종목 설명을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정유주기 때문에 정유주 1번은 정제 마진입니다. 이 마진이 좋아야 되는데 이 마진이 이 사상 최대로 좋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은 정제 마진이 많이 올라간 걸 저도 처음 봤는데 29.5달러입니다. 이 정제 마진에 대한 BEP는 4달러에서 5달러 사이 4달러대인데요. 한 6달러, 7달러만 돼도 정제 마진에서 이익이 나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도 뭐 거의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유가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물론 이제 120불까지 찍었던 유가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100달러 이상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당입니다. 이 정유주들,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S-오일 특히나 더 배당을 상당히 많이 주는데요. 이 배당의 매력까지 부각이 된다라면 시장이 사실 변동성이 있을 때 배당의 매력은 시장의 안정성을 넣을 수 있는 그 종목에 안정성을 넣을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이 고배당 매력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G7 정상회담 이런 데서 러시아 제재를 계속해서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종목에 미칠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우선 러시아와 다른 나라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진다 그러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다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 가운데 사실 뒤에서 웃었던 회사들은 정유회사거든요. 이 러시아와 이 다른 서방 국가들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좋지 않다라면 국제유가는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 S-오일 관련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가격 전략 간략하게만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전일 이 121선 살짝 터치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 121선이 한 98,500원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여기를 손절 가격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정고점 부근이죠. 12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충분히 좀 터치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 12만 원 좀 보고 계시는군요. 자, S-오일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와 연결고리 진행을 해봤습니다.